자, 차체 견인 수정에 대해서 이제 2강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할 텐데요. 그 차체 이제 견인 수정에 있어서 패널 수정과 보드 수정의 이제 차이가 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수정기의 종류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수정은 각 패널에 대한 요철이나 비틀림 변형을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고요. 보드 수정은 넓은 범위의 보드 변형을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행위 작업을 이제 보드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로 잡는다는 거죠. 수정을 한다는 것은 원래 형태로 이제 원래 형태에 가깝도록 복원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정이라는 것은. 자, 근데 이제 그냥 뭐 그게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그 차체 수리 그 실습실에 있는 벤치식이라든가 바닥식을 이용해서 이제 당겨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수정기가 한 4가지 형태로 아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건 벤치식이고 바닥식이 있고 벤치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종류를 보자면 굳이 그다음에 리프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틸트 들어서 이제 올리는 틸트 방식이 있고 이건 한 미국 같은데 뭐 일본 같은데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0도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저 방식으로 또 돼 있는 교수님 모교에 이제 차체수 시험 볼 때 이게 도저식으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견인 장치의 이제 종류는 그 정도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체 견인 수정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견인 수정 방향은 자동차의 중심 위에 힘을 가하면 모먼트가 발생하여 차체가 회전하므로 모먼트가 뭔지 알죠? 차체가 회전해 버려요. 그래서 차체 중심으로 연장선상에 당기는 방향이 되도록 견인 수정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묶어서 이제 변형이 안 되도록 그 견인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힘의 3요소는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방향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힘의 전달 시 충돌돼 있을 때 순간적인 힘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전달되고 천천히 가해진 힘은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로 이제 전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충격력이 가해진 방향의 역방향으로 견인해야 하고 그러나 정반대 방향으로 견인할 경우는 과대한 견인력이 차체 패널이 국부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므로 2군데 이상에서 견인하여 당기는 능력이 저감될 수 있도록 힘의 분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58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8쪽. 그림 차체 수정 작업 시 견인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모멘트가 이제 상쇄되고 M 중심선에서 이제 견인 방향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모멘트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견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를 확실하게 이제 견인을 해야 되겠죠.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모멘트가 상쇄되도록 견인 위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멘트 중심 연장선으로 견인을 해야 되겠고 각 차체의 센터를 정렬한 후에 각군의 변형을 수정하고 힘이 가해진 장소에서 가장 먼 지점부터 복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2개 이상에서 견인 작업을 하고 다중 견인이라고 하죠. 유압, 램 등을 사용하여 보조적으로 이제 견인을 해야 되겠죠. 자, 견인 작업을 할 때 차체 이제 수정하면서 견인 작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견인 시, 다중 견인 시 2개 이상 손상 부위의 강성이 큰 부분이거나 넓은 면적으로 변형된 부위를 우선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고
견인 작업 후에 잔육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면 점차 응력이 풀리면서 맞춰놓은 틈새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단차가 생기는 거죠. 틈새가 이제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진동,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견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잔유응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잔유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열에 의한 잔유응력 제거, 그 다음에 해머링, 이제 우리 실습할 때 이제 또 영접 끝나면 해머링 할 건데요. 해머링이라는 잔유응력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램프 이게 딱 물리는 거 악어 이빨처럼 되어 있는 게 클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램프의 기능과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능과 선택. 클램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디 패널에 붙잡는 부분에는 삼각 다면에 톱니가 부착되어 있어서 견인작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톱니가 패널 속으로 점점 박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악어 이빨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때문에 톱니가 둥글게 되어 있거나 톱니 사이 이물질이 끼어 있게 되면 이탈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 줘야 되겠습니다. 방향성, 끌어당기는 경우 인력의 연장선이 톱니 중심에 지나가도록 설치하고 포켓 모양 클램프 일반적으로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용 효과를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톱니 모양, 톱니의 면적이 넓을수록 미끄러지지 않고 패널 상처를 입히지 않으므로 선택 고려해야 됩니다. 클램프 특수 공구는 여기 159쪽 클램프의 종류가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이런 각종 클램프 및 수공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체 수리 실험실에서 클램프 이게 클램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클램프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급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 기구로 써야 되는데 주의사항을 한번 보죠. 견인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체인이 이런 거 쇠사슬이 체인이 꼬이지 않게 해야 되고 클램프 부착 위치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녹이 쓴 체인을 사용하지 말 것. 그다음에 체인은 반드시 수평으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클램프 볼트를 과다하게 조이면 또 전동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임팩을 쓰면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자국이 남겠죠. 철판이 얇아지니까 박판이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토크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램프가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또 이제 흔들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결 전에 클램프 톱니부 이물질, 먼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사산 그리고 또 모양 상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클램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기름이 말랐으면 미나리 같은 걸 주여 수명을 연장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체 패널 판금 성형에 대해서 패널 판금 성형 찌그러진 부위를 펴는 걸 이제 성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재 16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된 부품을 탈거하고 보디 견인 수정하고 파손 패널을 제거하고 볼트온 패널을 탈거하고 웰딩온 패널을 탈거하고 신품 패널 가조립 작업하고 신품 패널 정밀 조립 작업하고 그다음에 각구 패널 용접 및 볼트 조립 작업을 하고 용접 패널 부위의 마무리 작업, 그다음에 보수용 작업, 신부품 조립 및 패널 간의 단차 조정 작업, 출고 검사 뭐 이런 공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손상 패널 변형 형태의 종류, 패널 끝부분이 넓고 완만한 변형이고 패널 중앙 부분이 넓고 완만한 변형이고 범위가 좁고 예각적인 변형, 가늘고 긴 변형, 주름 상태 변형. 패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패널 변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패널이다. 패널을 이렇게 이제 촉감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경자로 확인하는 방법, 디스크 샌더로 확인하는 방법, 파일링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패널 가공용 이제 타출용 판금 수공구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 학교에 타출 판금용 수공구가 있어서 교수님이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 선배들 계속 실습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 16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해머가 있습니다. 차체 패널을 이제 일반 망치처럼 된 게 아니고요. 가볍고 이렇게 해서 타출 판금용 해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라는 게 있습니다. 돌리 뒤쪽에 이제 대고 철판에 놓고 이렇게 망치로 두들려서 해머로 두들려서 이제 패널을 피어기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해머하고 5번에 보면 돌리 뭐 6번도 돌리 7번도 돌리네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작업이 이제 애매한 부분들을 돌리를 넣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판을 굽힌 피트를 수정하는데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돌리 뭐 이런 거 블록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틈 사이에 넣어서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스푼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타격하고 좀 보조기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해머 응용 돌리를 응용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림으로 보죠. 그래서 해머 오프 돌리는 돌리가 해머의 타격면 바로 아래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받쳐주는데, 이는 손상된 펜으로 초기 수정에 사용되고, 해머 온 돌리는 약간의 손상이 있을 경우 해머가 패널을 타격하여 평평하게 만들고, 이때 타격의 반동으로 반발하여 돌리로 패널의 뒷면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는 패널 수정 마무리 작업에 사용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널의 수축 작업. 패널이 이제 찌그러지면 철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축 작업하는 거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강판을 해머로 두드리면 소송 변형으로 인하여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교수님 이야기했던 거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축 작업은 패널을 수정 최후 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강판을 줄이는 작업으로 작은 범위의 열을 가하여 그 부분의 강판이 팽창 연화되면 냉각 효과로 수축을 시키는 거죠. 열을 가했다가 갑자기 열을 빼는 거죠. 그래서 가스 용접기를 많이 사용하고 저항이나 스포트 용접기의 능력을 가진 전기의 열을 이용하는 형식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머와 돌리에 의한 수축 작업. 패널 수축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해머는 타격면이 평탄한 사각형 또는 원형의 나사선 모양의 돌출 부위가 있고, 이것을 슈리킹 해머라고 부르며 알루미늄 판 또 그런 것들을 가열한 일반 패널 등에서 늘어난 부분을 수축 작업하는데 사용합니다. 수축 작업용 슈링킹 해머 타격면의 형태, 그러니까 해머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교재 162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머 작업 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기에 하는 수축 작업이 또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으로 중심을 부풀어 올 때까지 가열하고, 나무 해머로 두들겨서 이제 수정하고, 젖은 걸레로 이제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머링을 하는 거죠. 늘어난 부위가 넓을 경우 약 10cm 이상일 때 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접기로 이제 열을 가한 다음에 가열한 다음에 수축해서 철판을 늘어난 범위를 줄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접기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스터트 용접기에 한 수축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카본봉 사용 방법
작업 시 늘어난 범위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하여 그림과 같이 하분 봉을 문지르면서 이동하여 수축을 효과를 올리기 위한 젖은 걸레로 급냉을 시킵니다. 전극 사용 방법. 작업 시 늘어난 중심으로 약간 강하게 전극을 밀면서 스위치를 넣고 늘어난 범위가 넓을 때는 가스 용접기 수축 작업 순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스터트 용접기를 사용한 수축 작업, 그 다음에 전기 해머에 의한 수축 작업, 전기로 또 해머를 사용하는 수축 작업이 있는데요.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1초에 2회 정도 속도를 두드리는 거예요. 변형을 수정하는 경우에 넓은 범위의 변형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고, 좁은 변형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업을 합니다. 숫작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안쪽은 조밀하게, 바깥쪽은 넓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전기 해머에 의한 수축 작업입니다. 이제 패널을 교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가공용 툴이 있는데요. 패널 교체하는 공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교체 작업, 사용되는 공구. 에어 펀치가 있고요. 에어 펀치, 그다음에 플랜지, 에어 스포 드릴, 그다음에 에어 임팩 치질이라고 있는 거 치질, 에어 벨트 샌더, 그다음에 에어 그라인더, 그다음에 에어 메탈 쉐어, 에어 소 직소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어 리베트, 그다음에 에어 리플러 직소, 그다음에 에어 커터, 그다음에 메탈 스닙, 함석 가위 같은 거, 각종 패널의 툴과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교재를 보면 공구는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차체 패널의 절단 작업이 금지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고강품이 있거나 패널의 모서리가 코너가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절단기를 사용해서 절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패널의 구멍이나 비드 부분이 서스펜션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 스프링 같은 거 꽉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거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패널의 형상부 또는 단면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패널을 이제 절단했으면 또 접합하는 또 그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접합할 때도 구패널하고 신패널하고 덧붙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166쪽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안쪽 바깥쪽 하는 거 O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덧붙임 작업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널 부착 조정 작업 후 5가지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패널을 이제 부착하고 이제 조정할 때 모든 패널과 패널의 틈새 폭은 일정한지를 한번 봐야 되고, 연결부의 상하 좌우 틈새 간격이 일정한가, 그 다음에 패널 간의 단차 또는 경사가 발생은 없는가, 패널과 패널 간의 프레스 라인은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패널 개폐 상태는 부드러운가, 꼭 봐야 되겠죠. 기능장 시험 때 이제 이게 나왔는데, 보디 실러의 목적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바디 실러는 이제 차체 수리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무리 작업할 때 문짝이나 도어나 뭐 휀다나 그 번네트 이런 게 할 때 실링 이야기도 실리콘 같은 거예요. 교수님 그때 이제 기능장 시험 볼 때 이거 잘 몰랐는데, PVC 주성분으로 하고 충진제, 가수제, 첨가제 등을 혼합 분산하여
페이트상으로 제조한 가열형 재료로서 통상 자동차 전착 도료 후 도장 공정에 패널 내부 접합부의 방수, 방청, 방진의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디 실내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접합부의 밀봉업과 방수, 방진, 방천, 기밀성 향상, 미관 향상 이렇게 썼으면 됐는데 교수님은 엉뚱한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실런트 작업에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제거에 적용하고 부식 방지 컴파운드에 적용하고 부식 방지제에 적용. 그 다음에 보디 실러는 수리되거나 교체된 패널의 모든 접합부 경계선에 도포하고 엔진룸, 플로어, 대시보드 주로 용접부에 도포하고 후드, 트렁크 리드, 도어 등 해밍 부분의 내부에 바릅니다. 그래서 실런트 작업을 이렇게 이제 실리콘 처리를 해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차체 수리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 리드, 펜더, 사이드 패널, 이런 것들이 있는 루프,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론트 어퍼 패널, 프론트 힐 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시 패널, 플로어 패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특성으로 이제 봐가지고 이제 교환할 때 기술로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살짝 짚어본 다음에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차체 견인 수정에서 이제 미강 수업에서 패널의 판금 성형, 그 다음에 패널의 교체 작업, 그 다음에 사용되는 공구, 그 다음에 보디 실러, 목적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수축 작업, 그 다음에 해머링, 그 다음에 돌리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 견인할 때, 수정할 때 그 수정기를 사용한다는 거. 많은 것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주차에 이제 과대표를 그 순간이한테 내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한테 단체 쪽으로 아마 그 갔을 거예요. 그래서 29일 날 전체 등교할 때 교재를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 수업은 여러분들 그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예상 문제 힌트 좀 주고 책 그 학습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오픈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평가를 할 예정이니까 중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절대 결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나올 때 꼭 그 자동차 차체 기술 판금 도장 실무 책을 꼭 가지고 와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칠 테니까 유념하셔서 교수님 안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정부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29일 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